제가 1차 때 딱 뽑혔었는데 학교마다 이제 간부들이 돌아다니면서 문 벌컥 열고 들어오면서 웬 남자가, 시커먼 남자가 옷가다 일어서 하면 와, 옷가구나 이러면서 벌떡 일어나 애들이. 그러면은 키 큰 애들, 작은 애들 다 앉히고 너네 나와라. 이래서 얼굴 이렇게 보다가 몇 시까지 시청 건물로 와라. 다 온 애들 보니까 키가 다 크더라고요. 그 뭐 처녀검사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거기. 상처가 있는지 없는지도 보고 북한은 더 이상 못 살겠다 해서 뛰쳐나온 거죠. 손도끼랑 칼을 챙겼었어요. 청산가리? 그것도 1인당 다 챙겼었어요. 우리가 그 자리에서 죽던가 아니면 다 같이 끌려가서 아우지 탄 가던가 이거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냥 거기 갈 바에는 여기서 깔끔하게 죽는 게 편하다라고 해서.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15살에 나와서 경기도에서 8년차 살고 있는 서현경입니다. 온 가족이 가다가 걸렸어 이러면은 너네 한국 가려고 했네? 그 자리에서 죽여버려요 그냥. 국민들을 향해서 그냥 쏘라고 했어요 김정은이. 당과 국가를 배신하고 남한으로 가는 갓나새끼들은 그냥 그 자리에서 쏴버려라. 온 가족은 그 중국에 가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한국행위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그 사살이에요 그 자리에서 즉시. 혼자 도망가는 거는 약간 중국에 갈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생포를 해서 이제 단련대에 가서 그 역살이를 하거든요. 근데 온 가족은 그 자리에서 사살이거나 아니면은 인원이 좀 많아서 생포를 했다 이러면 아우지 탄광이라고 하면 편해요. 죽을 때까지 일을 하고. 죽을 때까지요? 네, 죽을 때까지. 그래서 아빠가 엄청 심리적으로 부담이 엄청 크셨어요 이게. 손도끼랑 칼을 챙겼었어요. 가다가 우리 걸리면은 그냥 2판 4판이다. 걸렸을 경우를 대비를 해서 뭐 우리가 먼저 죽이던가 걔네가 우리를 먼저 죽이던가. 청산가리? 그것도 1인당 다 챙겼었어요. 이렇게 종에다 포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너희 절대 이건 잃어버리면 안 된다. 왜냐면은 얘 가족끼리 혹시나 그 경비대원을 처리를 못했으면은 우리가 그 자리에서 죽던가 아니면 다 같이 끌려가서 아우지 탄 가던가 이거 둘 중에 하나잖아요. 이러니까 그냥 거기 갈 바에는 여기서 깔끔하게 죽는 게 편하다라고 해서 챙긴 거죠. 저희가 밀수를 하던 집안이었는데 이제 김정은이 딱 집권하면서 이게 딱 막힌 거죠. 이게 사무역이 이게 주된 생계 수단이었는데 이 나라에는 희망이 없다. 너희까지 이렇게 비참하게 살게 할 순 없다 하면서 북한은 더 이상 못 살겠다 해서 뛰쳐나온 거죠. 동네에서는 그런 걸 안 하면 다른 생계 수단이 없어요. 그냥 없어요. 취직해서 한 달에 월급이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북한 돈 3,000원입니다. 3,000원으로 뭘 할 수 있냐면은 북한에서 술을 한 병 살 수 있어요. 그게 공무원 월급이에요. 그러니까 다 밀수를 하는 거죠. 그곳에서 나온 게 15살 때거든요. 15살이던 해의 어느 날에 친구분이 아빠한테 찾아오셔가지고 브로커가 연결이 됐다. 이 여자가 가는 루트는 확실하다더라. 그때가 10월이었는데 북한은 10월이 진짜 춥거든요. 그 눈이 와요 막. 영하로 내려가요. 그러면 보통 그 해산 쪽은 강을 건너는데 압록강을 건널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추우면은 물에 빠져서 풍덩풍덩 건너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산길로 가는 루트가 있대요. 그러면서 이제 그 브로커랑 아빠랑 이제 딱 만나게 된 건데 아빠가 들어보고 그냥 바로 결정을 하신 거죠. 10월 15일에 갑자기 학교를 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빠가. 그래서 오늘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아빠가 집을 챙기라고 해서 먹을 것도 챙기고 추우니까 또 방한 그런 것도 엄청 챙기고 입을 수 있는 건 다 입고 또 이불도 놓고 그랬었어요. 백두산 근처에 삼지연이라는 지역이 있고 그 밑에 바로 보천이라는 곳이 또 붙어 있는데 중국이랑 산이 맞닿아 있어요. 산길로 쭉 다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큰 물 피해가 한 번 났어서 다 전 국민 총동원해서 인력을 엄청 많이 끌어가던 그 시기였거든요. 그때 그 돌격대라고 해요. 그 노동하는 그 집단을. 그래서 돌격대 그 자원 촬영은 단속을 안 하는 거죠. 우리 온 가족이 탔는데 안 들키고 무사히 브로커 집에 도착을 해서 이틀째 만에 이제 출발을 했거든요. 북한에서 중국 가려고. 산길을 엄청 많이 걸었어요. 근데 이게 브로커가 그 길이 두 번째로 가는 길인데 길을 모르는 거예요. 산 입구까지는 아는데 이제부터 방향을 모르는 거죠. 길이 없으니까 등산로가 아니니까 그냥 생 숲속이니까 길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아빠를 뭐 현교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거든요. 근데 현교의 아버지 이제부터는 길을 모르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떡해 이거. 지금 우리 온 가족이 다 왔는데 나침반도 없어요 심지어. 그래서 아빠가 어떡해요. 일단 다 나왔으니까 밤이었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이제 달을 보면서 아빠가 서북 쪽으로 이렇게 갔었어요. 달을 보고요? 달이 이렇게 지잖아요. 그러면 그 그림자가 생기잖아요. 그 그림자 각도를 조정하면서 길을 찾았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는데
아빠가 선두에 서고 제가 두 번째에 서고 뒤에 다른 일행들이 섰었거든요. 근데 아빠가 선두에서 가다가 갑자기 멈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딱 멈췄는데 한 여기서 한 10m 요 거리 그 앞에 우물 그 땅바닥을 파두고 군인이 총대를 이렇게 메고 자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이거 피해가야 되잖아요. 돌려 해가지고 싹 피해서 가는데 저기서 그 엄청 경비대 초소 본부가 있더라고요, 거기가. 근데 거기서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전지불 딸깍 켜면서 이제 교대를 나오려고 딸깍 켜는데 진짜 와 머리털이 삐쭉 서면서 식은땀이 그렇게 추운데 식은땀이 좔좔 흐르는 거예요. 아빠가 여기로 가면은 저를 마주치니까 그냥 이 대원을 지나칠 수밖에 없겠다 해서 조심조심 이제 낙엽 이게 발 밟을 때마다 낙엽 바스락 오 이제 조심조심 통과를 했어요. 해서 이제 언덕을 이렇게 슉 넘어서니까 이제 거기에 철조망이 쫙 이렇게 펼쳐져 있는 거죠. 중국이랑 북한 경계선 그 사이에는 이제 한 여기서 한 저 정도 사이 거리? 10m 정도 되나요? 네, 이 정도 되는 거리를 사이에 두고 이제 철조망이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중국 쪽이랑 북한 쪽. 근데 북한 쪽은 좀 더 촘촘한 거예요. 이렇게 가로로 전깃줄이 이렇게 막 있는데 엄청 촘촘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잡아 벌려야 되잖아요. 이렇게 끊을 도구도 없어서 저희가. 그래서 잡아 벌리려고 딱 철조망을 잡았는데 그 기둥이 있잖아요. 이렇게 기둥 딸랑딸랑 거리는 거예요. 기둥에다 종을 매달아 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 뒤에 지금 경비대 대원이 자고 있었잖아요. 밤이라서 소리가 잘 퍼져요. 아무 소리도 안 들리니까 깜짝 놀라서 제가 일단 먼저 옷으로 이걸 막았거든요. 딱 종을 소리 안 나게 딱 막고 아빠가 이렇게 잡아 벌리고 이제 사람들 차례대로 넘어가고 그리고 짐이 있는 거를 벗어두고 이제 몸만 넘어가는데 이 사람들이 급하니까 그냥 냅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짐 가져가라고 막 북한 국경을 그렇게 넘었어요. 근데 저희랑 같이 오던 그 여자분이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이 좀 일행 한 뭐 대여섯 명 됐거든요. 우리 가족 외에도 또 2명 정도 더 있었어요. 이러니까 마음이 급하잖아요, 지금. 당장 뭐 누가 올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혼자 이렇게 건너려고 철조망 이렇게 건너다가 옷이 좀 두껍잖아요, 다. 바지가 철조망에 걸린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해도 안 빠지니까 그냥 그대로 벗어두고 이제 몸만 이렇게 중국 그쪽으로 막 뛰어 달린 거죠. 엄청 추웠어요, 그날. 근데 그 동복 바지라고 하거든요, 손바지. 그걸 그냥 벗어버리고 그냥 도망간 거죠. 근데 북한 철조망이랑 중국 철조망 그 사이에 그 추적선 엄청 부드러운 모래 쫙 깔려 있는 거죠. 그 발자국이 찍히면 따라가려고 만든 건데 그걸 아빠가 보더니 미친 새끼들이 막 이러면서 막 욕을 엄청 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더니만 우리 중국 산 넘어가서 절대 쉬면 안 된다. 뒤도 돌아보지 말고 뛰어야 된다. 자국이 나오면 바로 따라오니까. 그래서 중국 철조망은 좀 더 넓었어요. 그래서 좀 수월하게 넘었죠. 입구서부터 그냥 정신없이 달린 거예요. 일행들이. 아빠가 그냥 달려 해서 엄청 달렸어요. 중국산은 북한 쪽보다 더 우거지고 뭐 동물들도 많아요. 막 뛰어가는데 제가 물컹한 뭘 밟은 거예요. 깜짝 놀라서 막 하고 소리 질렀는데 노루가 그 덫에 죽어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게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또 이렇게 움막 파두고 누가 누워있는 게 아닌가 안 보이니까 꽉 놀라서 소리를 막 질렀는데 노루였어. 아빠가 또 깜짝 놀라서 소리를 왜 지르냐고 따라오면 어떡하냐고 막 또 엄청 혼나기도 했었고 한참을 달려서 이제 딱 들어간 다음에 그제서야 날이 좀 희끗희끗 밝아오는 거죠. 거기서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쉰 거예요. 뭐 그렇게 해서 중국산을 3박을 걸었어요. 3박. 왜냐면은 이제 중국 쪽 브로커가 우리를 데리러 올 수 있는 그 차 가지고 올 수 있는 그 구간까지 갔어야 됐어서 거기까지 3박을 걸었어요. 꼬박. 밤에는 이제 그 도로가 좀 있거든요, 산에. 도로를 따라서 그 밤에 이제 걷다가 멀리서 차 불빛이 보이면은 후다닥 산 쪽으로 들어가서 숨고, 그리고 낮에는 아예 걸을 수가 없거든요. 그 들킬 위험이 너무 커서. 그래서 낮에는 산 속에 들어가서 막 밥 먹고 잠도 좀 자고 하고, 또 밤에 또 다시 걷고 3박을 걸어서 브로커들이 저희를 데리러 왔어요. 그래서 그 차에 딱 오르자마자 저는 너무 피곤했었으니까 뭐 3일 동안 씻지도 못하고 너무 긴장한 채로 있었으니까 그냥 그 차에서 그냥 그대로 잠들었는데, 중국 쪽에도 이제 초소가 있을 거잖아요, 공안 초소. 근데 이거를 검문을 다 해요. 우리가 차에 타고 있는 게 발각되면 안 돼요. 그래서 한참을 이렇게 돌아서 이제 브로커 집에 딱 도착을 한 다음에 그제서야 이제 조금 그나마 긴장을 살짝 좀 풀었죠. 근데 완전 안전한 건 아니에요, 중국에서도. 공무원이 또 언제 또 제보를 받고 올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일체 말도 안 하고 있었거든요. 거기서 그냥 좀 씻고 밥도 엄청 많이 먹고 거기서 이제 한국이랑 연락이 돼서 엄마가 먼저 와 있었거든요. 우리보다. 그래서 엄마 우리 지금 중국이야 이러니까 엄마가 깜짝 놀라서 그때부터 이제 한국 대사관 분들이랑 연락을 하고 우리 애들이 지금 저기 와 있대요. 가짜 여권 이런 것도 만드시고 그 브로커비를 저희 비용을 엄마가 내주셨어요. 저랑 제 동생 거는. 그렇게 브로커 비용까지 딱 받고 나니까 이제 중국 제일 끝쪽에서 저희가 지금 있는 거잖아요. 태국까지 내려와야 돼요. 한국 오려면은. 네. 그래서 끝에서 끝을 와야 되니까 이동하는데도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고 돈도 엄청 많이 든단 말이죠. 그 비용을 다 그 브로커 비용에서 차감을 해서 북쪽에서 내려오는데 이제 그 택시를 한번 탔어요. 택시를 타서 아마 10년까지 택시를 탔었나? 그렇게 택시로 한참 꼬박 하루를 내려왔나? 그렇게 택시로 내려와서 이제 거기서 또 다른 브로커를 또 만나가지고 이게 곳곳마다 우리가 가는 그 포인트마다 브로커가 달라요. 인수인계를 하는 느낌으로 하는 거거든요. 거기서부터 기차를 타고 2박 3일이었나? 아무튼 3일 동안 또 기차를 타고 밑으로 계속 내려갔어요. 이제 장춘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라오스랑 가까워요. 장춘이라는 곳이. 그래서 거기까지 기차를 타고 내려왔죠. 근데 기차에서 이렇게 표 검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저희 말고도 그 칸에 이제 다른 중국인도 있었어요. 다른 분도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하는 말이 북한 말로 소통을 했었으니까 그 사람도 알아들을 거잖아요. 중국인은 아니네? 이거를 알잖아요. 저희는 처음에 표 검사를 하는 거 몰랐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제 차칸마다 두드리면서 표 검사 도는 거예요. 그래서 와 어떡하냐, 저랑 동생이랑 손 꼭 잡고 우리 이제 무조건 죽었구나 이렇게 막 긴장을 막 하고 막 손에 땀 쥐고 있었는데 브로커가 우리 가짜 여권을 만든 거예요. 가짜 신분증을. 아니 그런 게 있었으면 말을 미리 좀 해줬어야지. 그래서 겨우 이렇게 넘어갔어요. 기차에서 내려서 이제 우리가 입었던 옷을 싹 다 버리고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고 그 장춘에 도착해서요. 그리고 그때부터 또 택시를 타고 한참을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이제 그 라오스랑 맞닿아 있는 산이 있거든요. 거기 장춘에도. 그래서 또 산을 또 걸었어요. 전날에 비가 엄청 내렸는데 진흙 바닥인 거예요. 진흙. 찐득찐득거리고 미끄러져 내리고 막. 근데 비가 내렸으니까 엄청 미끄럽잖아요. 네 발로 벌벌 기어 올랐어요. 막. 또 가파르긴 또 엄청 가파르대요. 그날 또 뭐 꼬박 하루를 걸었나? 그래서 라오스 거기에 도착을 해서 브로커를 만났어요. 또 밥만 대충 먹었었나? 바로 출발했어요. 라오스랑 태국이랑 또 국경이 맞닿아 있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메콩강이 있거든요. 여기 악어가 산대요. 쪽배를 딱 준비를 했는데 이게 진짜 딱 우리 일행이 타면은 뒤집어지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불안한 그런 조그마한 쪽배였어요. 근데 저는 배를 애초에 그때 처음 타는 거였거든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게다가 막 브로커는 뭐 장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손 내밀지 마라 막 이러는 거예요. 악어가 있다 이러면서. 메콩강 물도 시커매가지고 아예 안 보이는 거예요. 막 너무 무서워가지고 어떡하지, 지릴 뻔했어요 진짜. 태국을 딱 도착했죠. 강이 좀 폭이 있긴 한데 뭐 30분 그렇게 이렇게 이 노를 저으니까 딱 도착을 하더라고요. 브로커가 이제 빠빠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야 어디가 우리 데려다 줘야지 이러니까 아니야 너희 이제 뭐 그냥 아무 사람한테나 잡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야 라고 하니까 너희 북한에서 왔다고 말하면은 그 사람들이 알아서 다 해줄 거야. 한국까지 데려다 줄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경찰서에 가서 자수해 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 북한에서 왔다고. 그래서 알았다고 하고 이제 저희가 좀 산골 쪽이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걸어서 나가니까 도로에 이렇게 차가 이렇게 슝슝 다니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히치하이킹 했어요. 해가지고 차를 잡아서 태국은 진짜로 태국 땅을 딱 밟았다고 하면 이제 한국을 올 수 있는 시스템인가 봐요. 거기는 뭐 우리를 다시 잡아서 북송하는 뭐 그런 게 없었나 봐요. 그러니까 브로커들이 아예 그냥 방임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차가 잘 안 서는 거예요. 우리 행색이 워낙 그러니까 차가 잘 안 서는데 이제 죽여버린다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니까 아무튼 잡혔어요. 네. 잡혀서 이제 타고 가는데 언어가 완전 다르잖아요. 뭐 중국어도 아니고 태국어는 아예 처음 듣는 거여서 어떡하지? Can you speak English? 이러니까 English I can't do it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폴리스 데려다 달라. 우리 from North Korea 막 이러니까 North Korea 깜짝 놀라서
그 경찰서로 데려다 주시는 거예요. 가서 경찰관한테 우리는 북한에서 왔다. 북한 사람들이다. 우리 저기 사우스 코리아로 데려다 달라 이러니까 하더니만 무슨 이런 절차가 있는데 그 절차를 밟으려면은 너 여기 일주일 동안 있어야 된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파출소에서 일주일을 보냈어요. 왜냐면 이걸 인원을 모아서 이제 그 태국 그 국제수용소로 데려가는 거거든요. 방콕에 있는. 그래서 거기를 가려면 여기서 일주일을 있어야 된대요. 구치소처럼 생긴 데서 그냥 이렇게 누워서 일주일을 거기서 지내다가 버스로 그 방콕으로 이동이 된 거죠. 번쩍번쩍 너무 이쁜 거예요. 저 중국 그 택시를 타면서도 느꼈지만 엄청 밝고 밤인데도 환하고 그냥 건물마다 불이 꺼진 곳이 없고 너무 예뻤어요. 저는 항상 북한에서 북한 그 산 올라가면은 우리 쪽은 시커먼데 저쪽은 번쩍번쩍 엄청 예뻐요. 그거를 엄청 동경을 했었는데 내가 지금 여기에 있네? 내가 지금 여기에 있네? 너무 실감이 안 났죠. 그래서 아무튼 그 방콕에 있는 태국 수용소로 이동이 돼서 한국에서 대사관 직원분들이 오셔가지고 네, 이제 대한민국으로 여러분을 인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비행기를 탄 거죠. 비행기를 타서 이렇게 하룻밤 만에 슝 하고 인천공항 도착. 네. 바로 따랐죠. 가부장적인 나라잖아요. 아빠가 좌로 하면 좌로, 아빠가 우로 하면 우로 가야 돼요. 근데 뭐 그 나라에서 이렇게 떨어져서 사는 것보다는 그래도 뭐 죽더라도 가다가 다 같이 죽는 게 낫지 않을까. 겁이 많아서도 있고 브로커 비용도 없거니와 돈도 문제고 여긴 진짜 못 살겠다 막 이러면서 우리 친구들은 뭐 애들은 아직까지 철이 없으니까 그런 말은 안 한다지만 아낙네들이라고 하죠. 모여서 이렇게 조곤조곤 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엄청 많이 모였을 땐 그런 얘기 아예 안 해요. 근데 엄청 그 친한 뭐 이런 사람들이 있다 이러면은 진짜 살기 힘들다 뭐 이런 얘기하고 근데 직접적으로 가야겠다 이런 얘기는 안 하죠. 1인당 1,500위안을 썼었어. 네. 온 가족이면 6,000위안이잖아요. 그거면은 집을 3채 정도 살 수 있어요. 저희가 살던 집이 좀 좋은 그 간부들 사는 그런 아파트였는데 그게 원래 정가가 6만 위안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급하게 처분한다고 35,000에 팔았어요. 그거는 그냥 팔려가는 거예요. 장가 늙을 때까지 못 간 그런 남자들한테 팔려가는 거라서 그 몸값을 그 중국인이 그 지불을 하면은 그 몸값을 가져가는 거죠, 브로커가. 네, 인신매매죠. 근데 어떤 분들은 알고서도 그렇게 가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그냥 탈북을 도와주겠다 해서 간 건데 이렇게 팔려가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 이제 좀 나이가 차서도 그 결혼을 못한 남성들한테 많이 팔려가요. 그다가 안 비쌀걸요? 그다가 안 비쌀걸요? 아마 헐값에. 여러분이 꿈꾸는 무엇이든 될 수 있다. 네. 근데 제가 이런 말을 해도 되나요? 근데 일단 매체로 제가 접한 미국은 엄청 자유롭고 하고 싶은 건 뭐든 약간 표현을 할 수 있잖아요. 그 표현을 하는데 뭐 그런 걸 방해를 하면은 이건 내 자유다, 권리다, 침해하지 마라 이렇게 발언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인권에도 되게 민감하고요. 근데 북한에는 인권이 없어요. 사람 취급을 해주지 않는 곳이고요. 죄를 지었다 이러면 무차별적인 폭행은 물론이고 그냥 사람으로서의 그냥 기본적인 권리도 못 누리고요. 의무만 잔뜩 있는 그런 곳입니다. 한숨이 막 나오네요. 그냥 돼지 그냥 싸버려 주시면 안 됩니까? 미사일 펑 해서 거기면 어떻게 깔끔하게 그냥 날려보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싫어요, 실제로. 김정은이랑 가까이 살았을수록 좀 더 심해요. 누리는 것도 있었을 테고 왜냐면 그쪽은 배급을 조금이라도 받았거든요. 그런 데서 살면서 이제 미국에 대해서 엄청 안 좋은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냥 인식이 안 좋아요. 할머니가 그 일을 하다가 이제 발각이 됐어요. 모든 그 밀수 그 품목들을 다 압수당하고 감옥으로 끌려가신 거죠. 간수들은 이렇게 새파랗게 젊은 사람들이었대요. 근데 막 할머니한테 엄청 비속어 남발하고 무릎 꿇고 있게 하고 하루 종일 네. 고개도 못 들게 하고 빛을 못 보게 한대요. 인간 이하 취급이죠, 그냥. 인간 취급도 아니에요. 그냥 매를 엄청 때리고요. 그리고 거기 들어갈 때 신체 검사를 하는데 몸 검사를 하는데 홀딱 벗겨주고 여자들도 남자 간수가 검사를 하는 거예요. 여자들도 모멸감도 엄청 주고. 제가 북한에 살 때는 기품조의 기억자도 못 들어봤어요. 그냥
옷과 육과 막 이렇게 불렀었거든요. 한국에 왔을 때, 처음 왔을 때 기쁨조라는 그 말이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그냥 옷과라고 한다면은 그냥 출세를 해서 온 가족이 평양에 가서 살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기회, 그냥 출세를 한다는 느낌이 강했었는데 이게 이런 곳이었다는 건 한국 와서 처음 알았었거든요. 북한 사람들은 몰라요. 옷과가 그런 곳인지. 북한에 있을 땐 어떻게 알려주냐면은 이제 그 장군님 집무실 청소를 하는 거다. 그리고 동상 관리 그냥 하면 된다. 네, 그렇게만 알려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철저하게 딱 통제가 되니까 아예 모르는 거죠. 그리고 옷과에 들어가면은 거기 있었던 일을 가족들한테도 누설하면 안 돼요. 철저한 그 보안이 딱 지켜지는 곳이라서 내 가족들도 내 딸이 거기 가서 차마 그런 일을 하는 거라고는 상상도 못 하는 거죠. 통과하는 단계가 있다고 들었어요, 제가. 근데 제가 1차 때 딱 뽑혔었는데 토대를 엄청 많이 보거든요, 출신 성분. 1차를 어떻게 뽑냐면은 학교마다 이제 간부들이 돌아다니면서 문 벌컥 열고 들어오면서 웬 남자가, 시커먼 남자가 옷가다 일어서 하면 와, 옷가구나 이러면서 벌떡 일어나 애들이. 여자애들 중에 좀 키가 이렇게 일어서면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키 큰 애들, 작은 애들 다 앉히고 너네 나와라. 이래서 얼굴 이렇게 보다가 너 뭐 며칠 몇 시까지 저기 시청 건물로 와라. 이렇게 해요. 그러면은 그날 그 시간까지 거기 가야 돼요. 그래서 거기를 딱 갔는데 이제 그 시간 동안 저에 대한 뒷조사를 다 끝낸 거죠. 소리랑 이렇게 보더니만 너 가도 돼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탈락이 됐어요. 다 온 애들 보니까 키가 다 크더라고요. 또 통과를 하면은 또 이제는 뭐 신체 검사를 또 하거든요. 그 뭐 처녀 검사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거기 상처가 있는지 없는지도 보고, 그 거의 그 조선시대 때 왕비를 뽑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중앙당으로 올라가서, 평양으로 올라가서 또 무슨 최종 검사가 있을걸요 아마. 현국 씨도 거기에 될 뻔한 거죠. 착수되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저 한국도 못 왔어요 지금. 꿈이란 걸 꿀 수 있었어요. 꿀 수 있게 됐어요. 목숨 걸고 그곳을 넘어왔는데 내가 이곳에서 이것도 하나 못 해내겠어? 뭔가 이런 게 생긴 것 같아요. 일을 하면은 당장의 그 끼니는 챙길 수 있잖아요. 그냥 기본 권리가 있는 게 너무 좋아요. 투표권도 있고, 표현의 자유라든가, 세상이 좀 더 넓어졌달까? 인터넷이 있잖아요 또. 그러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북한은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 알 수도 있었고, 그냥 모든 게 다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은 또 이렇게 제 얘기를 해봤는데 만나 뵙게 되어서 즐거웠습니다.